서브스턴스 페인터에서 텍스처 작업을 마친 후 마야로 넘겨서 V-Ray 넥스트로 렌더링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파일에서 익스포트 텍스처를 눌러 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텍스처 익스포트 세팅 창이 열리는데 첫 번째 부분에 먼저 경로를 지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프로젝트 해놓은 렌더링 여기다가 설정을 해두겠습니다. 렌더링이 아니라 소스 이미지에다가 프로젝트 명이 아니라 소스 이미지에다가 설정을 할 거고요. 저장되는 경로는 세팅이 끝났고 이제 템플릿을 클릭을 하셔서 스크롤로 제일 밑으로 내리시면은 V-Ray Next 메탈 러프니스라고 있습니다. 이 녀석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렌더 사이즈는 4096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웃풋 템플릿으로 가셔서 마찬가지로 V-Ray Next 메탈릭 러프니스를 선택해 줍니다. 첫 번째로 돌아오셔서 이제 익스포트 합니다. 텍스처 익스포트가 모두 끝났고요. 이렇게 5장이 나온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베이스 컬러, 러프니스, 메탈릭, 하이트, 노멀. 그래서 닫아 주시고요. 이제 마야로 가져갈 건데 이제 여기서 원래 원본 메시 마야 파일을 갖고 계시면 그걸 여시면 되고요. 만약에 없을 경우 여기서 이 메시를 익스포트 할 수가 있습니다. 익스포트 메시를 눌러서 삼각형, 이게 켜져 있으면 삼각형으로 나가기 때문에 꺼 주시고 익스포트를 해줍니다. 그럼 모델링을 익스포트 할 수 있고요. 프로젝트 렌더링 씬에다가 저장하겠습니다. OBJ로 나가게 돼요. 자, 그러면 됐고요. 마야를 켜서 임포트 OBJ 방금 익스포트 한 거를 임포트 합니다. 그래서 직접 작업을 하셨다면 넘기기 전 MB 원본 파일을 갖고 계시니까 그 파일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임포트해서 이렇게 모델링이 들어가 있고요. V-Ray 재질 하나 넣겠습니다. 그리고 와이어 ext s 이제 디퓨즈 컬러에 파일로 클릭해 주시고 디퓨즈의 베이스 컬러를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6번을 눌러 보시면 텍스처가 들어오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컬러 스페이스는 컬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sRGB 그대로 둡니다. 이제 두 번째 리플렉션 컬러를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리플렉션 글로시니스로 되어 있는데 러프니스로 추출이 되었기 때문에 메탈릭 러프니스를 쓸 거라서 유즈 러프니스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속성이 글로시니스에서 러프니스로 바뀌어요. 그럼 이제 러프니스에다가 러프니스 맵을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파일 클릭하셔서 러프니스는 흑백으로 된 이미지 파일이 아니라 데이터 파일이기 때문에 로우로 컬러 스페이스를 바꿔줍니다. 마찬가지 이번에는 메탈리스도 마찬가지 클릭하시고 파일 클릭 메탈릭을 연결해 줍니다. 역시 데이터 파일이기 때문에 로우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이제 노멀 맵을 연결할 건데 맵 타입을 범프 맵이 아닌 노멀 맵 탄젠트 스페이스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맵에다가 파일로 노멀 맵을 연결해 줍니다. 노멀 맵 역시 데이터 파일이기 때문에 XYZ축으로 얼마큼 튀어나와 있는지 그 데이터가 들어있는 파일이기 때문에 로우로 바꿔줍니다. 자, 이제 4개 파일이 연결이 되었고요. 이제 쉐이더 단계에서 하실 것은 다 했고 마지막 하나 남은 하이트는 디스플레이스먼트로 연결해 줍니다. 클릭을 해주시고 파일 로드 클릭해서 하이트 연결해 주시고요. 하이트 역시 튀어나온 정도에 대한 데이터 정보이기 때문에 로우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텍스처가 이제 모두 연결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디스맵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쉐입 노드에 VLay 디스플레이스먼트 컨트롤을 연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쉐입 노드 선택해 주시고 어트리뷰트 VLay 서브 디비전 앤 디스플레이스먼트 퀄리티, 그리고 하나 더 VLay 디스플레이스먼트 컨트롤 클릭을 해주시면 이제 밑부분에 이렇게 속성이 생겨요. 그래서 서브 디비전일 경우는 기본값만 쓰셔도 되지만 이렇게 작은 디테일을까지 표현한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일 경우에는 좀 더 많이 옵션을 올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엣지 랭스는 1로 해주시면 수치가 작을수록 더 디테일해지고요. 밑에 맥스 섭디는 수치가 많을수록 더 디테일하게 면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 정도 설정하시고, 이제 튀어나온 정도는 지금은 뭐 디스맵으로 엄청나게 많은 형태를 변형하는 게 아니라 살짝 튀어나오는 정도이기 때문에 약하게 0.1 정도만 디스맵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뷰포트에서 지금 보시면 아직 디스맵 표현이 안 나오고 있죠. 근데 선택하시고 컨트롤 제로 눌러주시면 이렇게 디스맵이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 보시면 미세한 디스맵 표현이 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이제 텍스처 세팅은 다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서브스턴트 페인터와 환경을 동일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서브스턴트 페인터를 보시면 지금 이렇게 환경 맵으로 쓴 HDR 이미지가 있겠죠. 그래서 디스플레이 세팅에 가보시면 엔바이러먼트 세팅에 엔바이러먼트 맵이 이 파일을 찾아서 이 파일을 똑같이 마야에서도 환경 맵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확인하시고 어디에 있냐면 프로그램 파일에 C에 프로그램 파일 알레고리드믹 서브스턴스 페인터 리소스 쉘프 알레고리드믹 엔바이러먼트 익스테리어 여기 있죠. 복사하신 다음에 해당 프로젝트에 소스 이미지 폴더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죠. 붙여넣기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야에서 시작하기 전에 세팅 셋 프로젝트 한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셋 프로젝트 하셔서 내가 원하는 렌더링이라고 이거를 꼭 셋 하셔야 됩니다. 미리 만들어 놔야 돼요. 없으신 분은 프로젝트 윈도우에서 여기서 새로 만드시면 됩니다. 억셉트 하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미리 만들어 놨기 때문에 바로 하겠습니다. 이제 환경 맵을 만들기 위해서 돔나이트를 만들어 주시고요. 돔나이트에 VLay 돔나이트 유즈 돔 텍스처 체크, 그 다음에 돔 텍스처에다가 클릭하셔서 파일로 방금 넣어놓은 HDR 맵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서페에서 보시면 계단이랑 여기 문 보이시죠? 마야에서도 보시면 계단이랑 문 보이시죠? 그러면 이제 서페랑 이 마야랑 환경이 비슷해진 거죠. 물론 이제 서페에서 볼 때랑 렌더링 한 거랑 마야에서 렌더링 하는 거하고 100% 일치하진 않아요. 약간의 디테일 차이나, 왜 텍스처로 익스포트 돼갖고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100%는 못하지만 90% 정도까지는 얼추 비슷하게 나옵니다. 이제 VLA를 렌더링 걸어 보겠습니다. 렌더 세팅에서 GI 켜주시고 VLA 탭에서 프로그레시브 돼 있고 렌더 사이즈는 960540. 카메라를 먼저 한번 만들겠습니다. 카메라 만들어 주시고 록스루 셀렉티드 카메라 뷰로 바꿔주시고 카메라 잡습니다. 그리고 레졸루션 게이트 켜주고 960540이니까 반대로 할게요. 세로로 540 960. 네, 그러면 이렇게 됐죠. 그리고 퍼스펙티브로 나와주시고 이제 VLA 프레임 버퍼를 열어서 카메라 1으로 렌더를 걸겠습니다.
그래서 요 가로 세로 비율 체크 요거를 꺼 주셔야지 이 수치 비율을 다르게 하실 수 있어요. 원래 가로로 돼 있던 거를 지금 세로로 바꿨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풀어 주시고 원하는 비율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ESC 잠깐 눌러서 이렇게 비슷하게 렌더링 되는 거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완벽하게 같진 않지만은 그래도 거의 90% 이상 비슷하게 렌더링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간단하게 배경을 한번 공중에 이렇게 붕 떠 있는 느낌이니까 벽과 바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쉬프트 우클릭해서 플랜을 만들어 주시고 스케일로 키워줍니다. 사이드 뷰에서 높이를 맞춰 주시고요. 확대해서 이렇게 맞춰 주시고 여기다 간단한 텍스처를 넣겠습니다. 쉬프트 T 눌러서 그냥 바로 이 아이콘 눌러서 V-Ray 재질 넣고 플로어 S 이름 이렇게 바꿔주시고 디퓨즈에다가 심플하게 텍스처 하나만 넣겠습니다. 파이어월드. 제가 이제 복도 나가서 간단하게 핸드폰으로 찍어서 만든 텍스처인데요. 요게 이제 여러분은 없으실 테니까 제가 영상의 더보기란에 다운받으실 수 있는 링크를 첨부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T 눌러서 여기는 하나로 하고 이쪽으로는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는 하나로 이렇게 해주시고 회전을 해야겠죠.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니까 오브젝트 모드에서 J 누르고 이렇게 회전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엣지를 올려서 간단하게 벽으로 하겠습니다. V 누르고 버텍스 스냅으로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죠. 조금 더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그리고 이렇게 밀어서 프론트 뷰에서 보시고 이렇게 맞춰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씬이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아까처럼 공중에 떠 있는 것보단 기왕이면 공간감이 얘가 이 소화기가 있을 법한 보통은 이제 복도에 있으니까 이렇게 복도라는 컨셉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배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라이팅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컨셉은 오른쪽에 창이 있어 복도 끝에 창이 있어서 그쪽에서 메인 키라이트가 들어오고 이쪽은 복도 끝이라서 살짝 어둡게 표현을 하는 그런 컨셉으로 한번 이미지를 렌더링 해볼게요. 퍼스펙티브로 나가서 렉탱글 라이트 V-Ray 렉탱글 라이트 만들어 주시고 끝으로 이동 사이즈는 키워주겠습니다. 지금 180도 회전해야 되니까 J 누르고 회전해 주시고 사이즈가 한참 더 커야 될 것 같아요. 좀 위로 해주시고 여기도 30 이 정도 하면 이쪽에서 저 복도 끝에 있는 창가에서 빛이 들어오고 있다는 느낌이 들 것 같고요. 렌더를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1으로 걸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겠죠. 조금 밝죠. 그러면 이제 주변 환경이 돔라이트의 밝기가 이제 주변 환경인데 조금 어둡게 해서 어두운 복도 느낌이 나게끔 하겠습니다. 스톱하고 아웃라이너 켜서 돔라이트를 선택해 주시고 기본값이 0.1 정도로 환경을 좀 어둡게 해주겠습니다. 렌더를 걸어 보시면 조금 걸리죠. 이렇게 되면 이제 어두운 복도 느낌이 나고 이 상태에서
스톱 RT로 바꿔주시고 선택해서 이동을 해보시면 조금씩 더 밝아지겠죠. 그래서 조금 더 밝게, 잠깐 스톱, 지금 RT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서 렌더를 걸겠습니다. 네, 이렇게 됐죠. 약간 너무 당긴 것 같아서 스톱하고 약간만 뒤로 밀겠습니다. 네, 그래서 밝은 톤 좀 넣어주고 약간만 회전을 해서 이 정도 이렇게 해주고, 이제 왼쪽 부분이 너무 어두우니까 이쪽에서 필라이트를 하나 넣겠습니다. 컨트롤, 일단 이 녀석을 키라이트로 이름을 바꿔주시고, 네, 그 다음에 컨트롤 D 복사해서 또 회전, 그리고 필라이트니까 조금 더 부드러운 그림자를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그림자가 부드러워지려면 이름부터 바꿔야겠죠. 필라이트. 그래서 지금 렌더 거시면 아마 이쪽에 날카롭게 그림자가 이렇게 날카롭게 질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실제 광원이 없고 부드럽게 튕겨져 오는 빛으로 설정을 한 거기 때문에 필라이트는 선명한 그림자가 아닌, 뚜렷한 그림자가 아닌 부드러운 그림자를 만들기 위해서 광원 사이즈를 키울 텐데, 광원을 키우면 라이트가 밝아지겠죠. 그래서 광원 사이즈하고는 상관없이 밝기는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유닛을 와트로 바꿔주겠습니다. 기본 상태인 디폴트에서는 사이즈를 키우면 광원도 같이 밝아지거든요. 근데 와트로 바꿔주시면 이쪽 밑에 있는 옵션에서 해주시면은 광원의 사이즈는 밝기하고는 무관해집니다. 그래서 광원을 키우면 그림자만 부드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한 200 정도로 키우겠습니다. 그리고 뒤로 조금 빼서 밝기를 조금 더 영향력을 감소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렌더를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여기 밝은 키라이트와 이제 이쪽에서 오는 필라이트에 의해서 밝은 톤부터 중간 어두운 톤, 그 다음에 살짝 밝은 톤 들어갔죠. 네, 이런 식으로 밝기가 살짝 밝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톱하고 얘를 수치를 낮춰주셔도 되고 광원을 조금 더 뒤로 미루셔도 되죠. 그래서 이 정도 살짝만 더 미루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뎁스 오브 필드를 줄 거예요. 그래서 피사계 심도라고 해서 사진을 찍으면 포커스가 맞는 곳은 선명하게 선명하게 보이고, 포커스가 안 맞는 곳은 살짝 아웃포커싱이 돼서 블러가 들어가는 형태를 이용해서 좀 깊이감을 내보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전부 다 포커스가 맞으니까 깊이감이 좀 덜 나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카메라를 선택해 보시면 이 카메라 있죠. 이 카메라에 V-ray 피지컬 카메라를 켜줍니다. 그러면 제일 밑에 이렇게 피지컬 카메라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조리개 값을 이제 이 조리개 값이 작아질수록 아웃포커싱이 잘 됩니다. 그래서 얘를 한 2.8까지 열겠습니다. 그리고 렌더를 한번 걸어 볼게요. 렌더가 걸리게 될 거고, 그래서 피지컬 카메라로 바꾸시면은 밝기가 훨씬 많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기본 밝기보다
조금 더 광원을 올려주거나 아니면 카메라 노출 값을 이용해서 그걸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아까 피지컬 상태가 아닌 상태보다는 어두워졌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더 밝게 하기 위해서 감도를 올려주겠습니다. 얘를 한 800 정도. 감도를 올렸기 때문에 광원은 바뀌지 않았지만 훨씬 더 밝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그죠? 너무 많네요. 400 정도로 걸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분명히 2.8이라는 조리개를 열었으면 아웃포커싱이 돼야 되는데 지금 아직 아웃포커싱은 안 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조리개 값을 아웃포커싱을 쓰시고 싶으면 여기 뎁스 오브 필드 이 피사계 심도 효과를 쓰겠다고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해줄 게 이제 초점 맞을 곳에 거리 값을 재서 카메라에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포커스 디스턴스에다. 그래서 기본 값은 지금 200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 재주셔야 됩니다. 퍼스펙티브로 나와서 카메라가 여기 있죠. F 눌러보시면 지금 렌더링이 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톱하고 카메라 여기 보이시죠? 크리에이트 메저 툴, 디스턴스 툴로 카메라 렌즈 부분을 V 누르고 버텍스 샘으로 찍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렌즈 부분에 로케이터가 하나 생기고 그 다음에 보통 여기서 시선을 잡아주는 가장 디테일한 부분이 계기판이 있는 이곳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V 누르고 찍겠습니다. 그러면 W 눌러서 툴 빠져나오시면 이렇게 디스턴스 디멘션이란 노드가 생기고 두 로케이터가 찍은 곳에 두 로케이터 두 개가 생기고 그 로케이터 사이의 거리를 재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29.4H라고 나오죠. 카메라 보겠습니다. 카메라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근데 지금 카메라가 기본값이 35mm 광각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망원 계열의 85mm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짝 줌인이 되죠. 그래서 카메라를 뒤로 이렇게 빼주시면 아까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수평이 맞는, 아까는 광각이라서 살짝 왜곡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퍼스펙티브로 나와 보시면 이제 거리값이 달라졌겠죠. 아까 카메라 여기 있었는데 35mm일 때는 85mm라서 이렇게 뒤로 갔어요. 그러면 요 녀석 이 1번 로케이터가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축 노란색 선택되어 있으면 안 되고 가운데 클릭해서 축 선택 풀어 주시고 카메라 부분에다가 V 누르고 이렇게 버텍스 샘으로 맞춰줍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시 이쪽에 맞았죠. 그럼 이제 거리값이 나와요. 다시 변경된 거리값이 디멘션 클릭해 보시면 322.430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그 카메라 선택하시고 제일 밑에 피지컬 카메라 속성으로 가셔서 포커스 디스턴스라는 곳에 이 수치 값을 넣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322.430 그래서 보통 마야가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까지 계산하기 때문에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면 이제 비로소 뎁스 오브 필드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포커스 맞는 요 계기판 있는 데를 기준으로 아웃포커싱이 되면서 살짝 블러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렌더 걸어 보시면 세이브 한번 하겠습니다. 렌더 걸기 전에 세이브해서 파일 렌더링 버전 01 이렇게 저장을 하고 렌더를 걸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포커스를 맞춘 이 부분 계기판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아웃 포커싱이 살짝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죠? 이제 렌더를 조금 기다리시면 됩니다.
렌더가 걸리고 있어요. 렌더 세팅 값을 좀 볼까요? 네, 보시면 VJ 탭에서 기본 값으로 이렇게 돼 있고 맥스 렌더 타임은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 아웃 포커싱 이 부분은 돼 있고 여기 보면 이렇게 블러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살짝. 그리고 이 계기판 부분만 이렇게 돼. 근데 이제 여기까지 블러가 들어가서 블러가 좀 과하게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포커스가 맞게끔 조금 더 조리개를 조여 보겠습니다. 스톱 해주시고 카메라 선택해서 컨트롤 A 보시면 조리개를 좀 더 조일게요. 얘를 5.6으로 한 스탑 더 조여주겠습니다. 그러면 조리개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구멍이 작아져서 빛이 들어오는 양이 더 줄었죠. 그러면 이제 다시 또 감도도 그만큼 한 스탑을 올려주셔야 같은 밝기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렌더를 거시면 이제 포커스 맞는 영역이 더 넓어졌기 때문에 카메라로부터 앞뒤로, 그래서 이쪽 소화기까지는 포커스가 아마 맞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쪽 끝부분 벽 부분에 갔을 때 살짝 아웃포커싱이 돼요. 그죠? 여기 약간 아웃포커싱 되고 소화기까지는 정확하게 나오는데 지금 노출값이 살짝 어두워졌죠. 그래서 800에서 한 스탑 정도 더 올리겠습니다. 한 스탑 말고 한 반 스탑만 올릴게요. 원래는 한 스탑이면 1600인데 1200 정도까지만 올리겠습니다. 스톱하고 그래서 이 카메라를 많이 다뤄보신 분이라면 이 F넘버 조리개 값과 셔터 그 다음에 감도 이거에 대해서 좀 감이 오실 텐데, 이제 CG에서 처음 카메라를 하시는 분이라면 조금 이 수치에 대해서 생소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 공부를 조금 해 주시면 이제 말에서 V-Ray 피지컬 카메라 사용하실 때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리개 값을 올려주시면 조리개 구멍이 점점 작아지기 때문에 어두워지고요. 셔터는 이 값을 올려주시면 셔터가 빨라지기 때문에 마찬가지 또 어두워집니다. 하지만 감도는 올려줄수록 같은 빛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더 밝아져요. 그래서 이 값은 올릴수록 어두워지고요. 이 값은 올릴수록 밝아집니다. 이 감도는. 그래서 이 세 가지 가지고 렌더 이미지, 라이팅 상태는 그대로인 상태에서 카메라만 조절해서 화면의 밝기를, 렌더되는 밝기를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실제 카메라 찍을 때도 똑같거든요. 현재 라이팅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카메라 이 노출 값을 실제 DSLR 카메라로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노출 과다로 찍힐 수도 있고 노출 부족으로 언더로 찍혀서 어둡게 찍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실제 카메라하고 동일하게 같은 메커니즘으로 작동하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얼추 아웃포커싱 살짝 되고 이미지가 렌더가 지금 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제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뭘 넣어줄 거냐면은 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렌즈 같은 경우 렌즈가 이제 동그랗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렌즈 외곽 부분으로 갈수록 살짝 빛이 부족해서 어두워지는 비네팅 효과라는 게 일어나거든요. 이게 안 좋은 렌즈일수록 그 효과가 일어나요. 좋은 렌즈일수록 그 비네팅이 안 생기는데, 이제 CG에서는 일부러 비네팅을 살짝 넣어서 그러면 이제 외곽이 살짝 어두워지니까 센터에 이 주제에 좀 더 시선이 가겠죠. 그래서 그런 효과로 비네팅 효과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비네팅 효과는 여기 보시면 Enable 비네팅 이펙트라고 있죠.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스톱 건 다음에 스톱 하신 다음에 렌더 여기다가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한 10 정도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렌더를 걸어 보시면 이제 가운데를 기준으로 외곽으로 갈수록 어두운 느낌의 표현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이제 너무 과하게 넣으시면 이제 어색하고요. 약간 빛이 살짝 부족해요. 지금 보면 이렇게 보이시죠? 외곽이 어두워진 거. 근데 이거는 조금 과하게 들어간 것 같고
한 5 정도로 해서 반 정도 줄이겠습니다. 비네팅을 5 정도로 줄여주고 렌더를 걸겠습니다. 네, 이거 렌더 타임이 좀 오래 걸리니까 요거는 제가 잠시 녹화를 끊고 렌더가 다 된 걸 편집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이렇게 렌더링이 다 됐고요. 근데 여기 앞부분, 계기판 앞부분에 지금 유리 덮개가 없어서 그거만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4번 쉬프트 우클릭해서 실린더 하나 꺼내 주시고 F 눌러서 5번 컨트롤 제로 눌러서 얘 지금 디스플레이스먼트 표시되는 거 끄겠습니다. 컨트롤 제로. 네, 그러면 이제 디스맵 표현 안 되죠. 그래서 조금 가벼워졌어요. 그래서 4번 실린더, 방금 만든 실린더 V 누르고 앞쪽에다 갖다 놓고 회전 J 누르고 탑뷰에서 보시고 스케일로 줄여주시고 가운데 잡고 늘려줍니다. 그리고 페이스로 뒷면은 지워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네, 이렇게 됐고 엣지 선택해서 베벨 프랙션 값 조절 세그먼트 프랙션 값 너무 많이 줬네요. 네, 이 정도 세그먼트는 조금만 주겠습니다. 어차피 스무스 줄 거기 때문에 3개만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께를 바깥쪽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약간 줄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익스트루드 해서 파란색 조절자를 잡고 두께를 줘서 완료. 아이솔레이트 해주시고 이 부분에 엣지를 더블 클릭해서 베벨 하고 프랙션 값 조절. 네, 이 정도 되고 이제 Shift Q 눌러서 스무스 주면 되겠죠. 이렇게 됐고 V-Ray 기본 재질 하나 넣고 재질 해서 글래스 주시고 리플렉션 올리고 리플렉션 올려주고 글로시니스 좀 낮춰주시고 굴절 올려주시면 이렇게 투명하게 보이는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해서 유리 재질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4번 F1 눌러서 이제 다 렌더 걸 필요 없이 이 부분만 렌더 걸면 되잖아요. 그래서 부분 렌더 거실 때는 이렇게 아이콘 이 주전자의 빨간색 사각형 있죠? 얘 클릭하시고 이 부분만 이렇게 렌더 거시면 됩니다. 이렇게 렌더 걸어 주시면 이 부분만 렌더가 걸려요. 그래서 렌더 다 건 다음에 뭐 그림자 부분만 체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재질 바꾼 부분만 체크하고 싶으실 때 전체 걸지 말고 이 부분만 걸면 이렇게 유리 재질 들어간 거 보이시죠? 그리고 아까 못 보여드렸는데 렌더 최종적으로 거실 때는 프로그레시브 말고 버킷으로 거시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버킷이 돌아다니면서 렌더 걸어서 깔끔하게 렌더링이 됩니다. 그래서 렌더 세팅 가보시면은 네, 이쪽 있죠. V-Ray 탭에서 버킷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작업 중간에는 중간 과정을 볼 수 있고 빨리 걸리는 이 프로그레시브로 하시고 이제 작업이 다 끝나고 최종 렌더 거실 때는 버킷으로만 바꿔서 걸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거의 다 렌더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100%로 보면 이게 100%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렌더가 다 됐고, 그래서 포토샵으로 가서 이제 레벨 값만 살짝 조정을 해서 밝은 톤하고 어두운 톤, 부족한 톤 부분 메꿔 주시면 되는데, V-Ray 프레임 버퍼에서도 약간의 색 보정 정도는, 그러니까 간단한 포토샵으로 하는 색 보정 정도는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렌더링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거를 조금 올리겠습니다. 예, 이거 잠깐 꺼주시고 올리시면 여기 밑에 있는 아이콘 중에 첫 번째 아이콘 있죠? 얘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이렇게 떠요. 자, 그래서 익스포저를 클릭하시고 체크하신 다음에 보시면 이미 렌더가 끝났지만 이 이미지 자체가 원본, 그러니까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상태라면 로우 파일로 찍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진을 찍고 집에 와서 노출 값을 바꾸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더 어둡게, 더 밝게. 그래서 보시고 조금 더 밝은 게 괜찮겠다 싶어서 이렇게 하고, 만약에 이렇게 노출 값을 올리시다 보면은 이렇게 밝은 곳에 디테일이 이렇게 다 날아가는 수가 있어요. 하이라이트 부분이 타버려서. 그런 경우 여기 하이라이트 번이라는 녀석을 이용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는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역시 마찬가지. 사진 찍으실 때 로우로 찍으셔야지 이게 돼요. 나중에 사진 찍을 때 JPG로 찍어 갖고 오시면 이 탄 부분을 나중에 집에 와서 이렇게 후보정으로 살려내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D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고 나서 렌더 거신 다음에 2D팀에 넘기실 때 원본 파일인 EXR로 넘기셔야지 2D팀에서 이렇게 밝기 조정한 다음에 타는 부분을 컨트롤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넘기실 때는 EXR로 원본 파일로 넘기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컨트롤해서 탄 부분,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은 노출 값이 이렇게 된 건데, 노출을 살짝 올려주면 이쪽이 타버리니까 하이라이트 부분을 조금 살려내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전체 노출을 조금 더 이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약간의 보정을 한 거죠. 조금 밝게. 약간 어두운 느낌이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화이트 밸런스로 지금 보시면 GI 때문에 이 바디 부분에 빨간색이 채도가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운싱 되면서 전체적으로 약간 붉은기가 돌고 있어요. 그래서 화이트 밸런스를 이용해서 오른쪽으로 당기시면 이렇게 따뜻한 오렌지 계열이 더 추가가 되고요. 이렇게 바꾸시면 약간 푸른 계열이 조금 더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 해보시면 리셋을 하시면 이게 기본 값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해갖고 이렇게 차가운 느낌을 추가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조금 더 따뜻한 느낌을 추가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화이트 밸런스로 잡으실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 휴 클릭해서 전체적으로 톤을 이렇게 돌리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채도가 높으니까 채도만 이렇게 살짝 낮춰주시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채도를 높이실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간단한 색 보정 정도는 여기서 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니면 컬러 밸런스를 이용해서 지금 마젠타 쪽에 여기서 이 올로 하시면 전체적으로, 그게 올이 아니라 하이라이트 이 밝은 부분만 하고, 아니면 미드톤, 지금은 전체적으로 미드톤에 약간 붉은기가 들어갔으니까 미드톤을 클릭을 하시고 이제 이렇게 살짝 돌려주시면 푸른기가 살짝 더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하면 녹색기가 살짝 더 들어가는 거, 그죠? 그래서 요거를 살짝 더 넣어서 비교를 해보시면 이게 껐다 켰다 해보시면 약간 붉은기가 살짝 빠지는 거 보이시죠? 저는 요 정도 느낌이 딱 좋은 것 같아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레벨로 내려와서 밝은 톤을 조금 더 밝게 레벨을 조절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굳이 포토샵을 가지 않고도 간단한 보정은 이 V-Ray 프레임 버퍼 안에서도 하실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내가 한 게 마음에 든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3D에서 끝날 거면 그냥 바로 저장하시면 되고, 여기서 PNG나 무손실 압축인 여기서 파이어 이런 식으로 PNG로 저장을 하셔도 되고,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은 타가나 뭐 EXR 타가로 저장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미지 폴더에다가 파이널 렌더라고 이렇게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시고, 아니면 따로 원본 파일로 2D 팀을 넘기거나, 아니면 내가 뭐 누크나 다른 보정 프로그램에서 다시 보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 저장을 하실 때 이미지에다가 EXR이라고 돼 있는, 아까 사진 찍을 때 로우로 저장하는 것처럼 나중에 보정을 하기 위해서 EXR로 저장을 해주시면 이제 2D 팀이나 아니면 누크에서 제대로 더 디테일하게 합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정이죠. 여기서 뭐 풀3D로 다 만든 거니까 합성을 할 건 없고 보정만 좀 하실 수가 있어요. 익스포저라든지 이런 노출값이라든지 화이트 밸런스라든지. 대신 그런 거를 나중에 하고 싶으면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따로 하고 싶으시면 꼭 EXR로 저장을 하셔야 된다는 거. 아니면 여기서 파이널 내고 싶으시면 뭐 바로 타가나 이렇게 하시면 이게 적용된 게 저장이 되고요. EXR로 저장을 하시면 이게 다 빠진 원본이 그대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서브스탄스 페인터에서 텍스처 작업을 마치고 마야로 텍스처를 익스포트 한 뒤 V-Ray, 넥스트, 렌더러에서 렌더하는 렌더에서 아웃풋 내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